실수는 고치기 쉽다. 내 친구 가운데 40대 독신 남성이 있는데 약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약혼녀가 그에게 그 나이에 댄스 교습을 받으라고 했다. 물론 나도 댄스 교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네. 아무튼 지금도 20년 전 처음 춤을 배울 때의 수준이니까. 내가 처음 찾아간 교사의 말이 옳았던 것 같아. 그녀의 말로는 내 춤은 모두 엉망이래. 그러면서 과거에 알고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군. 그 말에 나는 의욕을 잃고 말았지. 배울 생각이 싹 가셔서 그녀를 찾아가는 것을 그만두었다네. 그 다음 선생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분은 좋았네. 그녀는 부드러운 태도로 내 춤은 약간은 구식이긴 하지만 기초만은 괜찮다고 말해 주더군. 그리고 몇 가지 새로운 스텝을 배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해 주었어. 첫 번째 선생은 나의 잘못된 점을 강조해서 의욕을 꺾어버렸지만 두 번째 선생은 첫 번째 선생과의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일세. 그녀는 내가 잘하는 것은 항상 칭찬해주고 잘못된 점은 손톱만하게 줄여주었거든. 선생님은 리듬의 센스가 뛰어나시군요. 타고난 댄서이십니다. 하더군. 물론 내가 봐도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사류 댄서밖에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마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지 뭔가. 하여간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었지만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내가 타고난 리듬감을 갖고 있다고 그녀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춤을 배우러 다니지 않았을 걸세. 그 말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네. 내게 희망을 주었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주었어.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나 종업원에게 그들이 어떤 일에 무능하다거나 재능이 없다거나 하는 일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잘해보려는 마음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 방법을 사용해보라. 즉,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이쪽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의욕을 갖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로웰 토머스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용기와 신념을 갖도록 격려했다. 예를 들어 나는 토머스 부부와 함께 주말을 지낸 적이 있는데 토요일 저녁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브리즈 게임을 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브리즈 게임이라고? 절대 안 되지. 브리즈는 나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어. 절대 안 되고 말고. 데일, 브리즈 게임은 아주 쉬운 거야. 따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저 기억력과 판단력만 쓰면 돼. 자네는 기억력에 대해 글도 많이 썼지 않나. 자네에게 안성맞춤의 게임이지. 그리고는 거의 무엇을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브리즈 게임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는 말에 마음이 동한 나머지 게임이 아주 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브리즈 게임이라면 일라이 컬버트슨이란 사람이 생각난다. 브리즈 게임에 관해 쓴 그의 책은 1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그런데 그는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브리즈 게임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확신시켜주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직업으로 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1922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컬버트슨은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치는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석탄 장사를 해보았지만 실패를 하고 말았다. 다음에는 커피 장사를 했는데 그 역시 실패로 끝났다. 그는 몇 번 브리즈 게임을 했지만 그때는 장차 그가 그것을 가르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서툰 카드 플레이였을 뿐만 아니라 고집이 몹시 셌다. 그는 아주 많은 질문을 하고 카드가 끝난 다음에는 너무나 번거롭게 게임의 원인을 분석하곤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뒤 일라이는 아름다운 브리즈 게임 교사인 조세핀 딜론을 만나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는 일라이가 얼마나 세밀하게 자기 카드를 분석하는지 주목하고 그가 브리즈 게임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컬버트스는 내게 아내의 그러한 격려가 자기를 직업적인 브리즈 게임 플레이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서 우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클래런스 M. 존스는 격려해주고 잘못을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1970년 당시 15살이던 데이비드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신시내티로 왔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1958년에 아이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머리를 수술해야 했고 그 상처의 흉터가 이마에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1960년에 아이 엄마와 나는 이혼을 했고 데이비드는 엄마를 따라 텍사스주 댈러스로 갔습니다. 15세가 될 때까지 아이는 댈러스의 교육제도에 따라 지진아를 위한 특수학급에서 학교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 머리에 상처를 본 학교 당국이 아이의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뇌가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는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2학년 아래 학급에 속해 있어서 15세인데도 7학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데이비드는 곱셈도 못했고 손가락으로 덧셈해야 했고 잘 읽지도 못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데이비드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만지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였죠. 아이가 텔레비전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면서 기술자가 되려면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수학에 익숙해지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에 4가지 암기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수북히 쌓여있는 카드에서 정답을 맞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답을 못 맞히면 아이에게 답을 알려주고 못 맞힌 카드를 따로 쌓아 놓았다가 못 맞춘 카드가 다 없어질 때까지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가 한 카드 한 카드 답을 맞힐 때마다 저는 열렬하게 칭찬을 해주었고 특히 전에 틀렸던 카드를 맞출 때는 더 그랬습니다. 아이가 카드의 정답을 다 맞힐 때까지 우리는 내기를 했습니다. 매일 밤 카드가 다 없어질 때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8분 이내에 틀리지 않고 모든 카드를 다 맞추면 내기를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데이비드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52분이 걸렸고 두 번째는 48분, 45분, 44분, 41분, 그리고는 40분 이내로 줄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축하를 했습니다. 아내도 불러 우리 부부는 아이를 포옹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한 달 후에 아이는 8분 안에 모든 카드의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아이는 조그만 진전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차츰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데이비드의 수학 점수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곱셈을 할 수 있게 될 때 수학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수학에서 B학점을 받자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과목에서의 변화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왔습니다. 독서 능력도 급속히 향상되었고 데이비드는 그림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과학교사가 데이비드에게 과학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지렛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매우 복잡한 일련의 장치들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제도를 해야 하고 모델 제작뿐만 아니라 복잡한 수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품은 교내 전시회에서 1등상을 차지했고 신시내티 전체의 과학 전시회에서도 3등상을 획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드디어 해낸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2학년이나 뒤떨어지고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지지나 학급에 보내졌던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플랭켄슈타인이라고 놀림을 받던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들을 제치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데이비드는 자기가 배울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8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데이비드는 한 번도 우등생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데이비드는 전국 우등생 협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아이의 인생은 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원칙을 이용하라. 원칙 8.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